자, 고전이론 만유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식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주의 재성과 칠살을 만나고 식신이 왕상하면 칠살은 식신에 극제되어 재앙이 되지 않고, 자, 사주에서 칠살, 사주에서 이 칠살이 있으면, 칠살이 있고 재성이 만나면 재성이 생해주죠. 그래서 재성이 칠살을 생해주니까 칠살이 더 뛰겠죠. 그럴 경우에 이거를 칠살 극하는 건 뭐죠? 식극관이죠. 그래서 식신이 살을 극을 한다. 극을 하죠. 그래서 식신이 왕성하면 칠살은 식신에 극제되어 재앙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재성이 칠살을 생해주면 칠살이 더 날뛸 수 있지만 이 식신에 의해서 그 대신 식신이 이제 왕상해야 되겠죠. 식신에 의해서 극을 받아서 칠살이 날뛸 수가 없기 때문에 재앙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재성은 식신의 생조를 받아 넉넉함이 고갈되지 않는다. 또 식신 여기서는 또 식생제로 이렇게 생을 해주는 면도 있죠. 그래서 고갈되지 않고 식신이 살도 극을 하고 재생도 생해준다. 식생제, 식극관 또는 식극살. 그래서 식신이 왕상하면 좋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식신을 뭐라고 한다? 수성, 목숨에 관계된 성이라고 하고, 또는 작성, 이 벼슬작자죠. 벼슬에 관계된 성이라고도 한다. 이 격은 일주와 식신이 모두 생황하고, 일주도 생황해야 되고 식신도 생황하고, 충파가 없으면 재물과 식록이 풍부하고, 자, 재물과 식록이 풍부하고는 이건 뭐다? 기본적으로 식신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식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먹을거리를 다 해결하는 거죠. 식신이 있으면은 먹고 사는 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잘 먹고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등치도 있고 뭐 얼굴색도 좋고 때깔도 곱다, 그러죠?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 그런 측면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식은 먹을 식자니까 재물과 식록이 풍부하고 복록이 많고 풍채가 좋고, 나오죠? 풍채가 좋고 잘 먹으니까 자족하고 자식 있고 수명이 길다. 잘 먹으니까 오래 살 거야. 건강하니까 얘도 잘 낳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자에게 있어서 식신은 뭐다? 식상은 뭐다? 자식인 거죠. 여자에게 있어서 이 식상은 자식이다. 사주의 재성을 보고 식신이 연월 천간에 있으면 조부의 음덕이 있고, 자, 사주에 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이 있다는 소리죠. 돈이 있는데, 자, 조상의 연월 일시에서 이 연월 천간에, 이 연과 월의 천간에 있다는 건 뭐죠? 이거는 조상자리고 부모자리잖아요. 그래서 조상과 부모가 베풀어 주는 거죠. 조상과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뭐가 있다? 돈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조부의 음덕이 있다, 그 말이죠. 조상의 음덕이 있고, 일과 시에 있으면 뭐죠? 일과 시에 여기에 있으면 이거보다, 이거는 일은 뭐죠? 처가 되고 시는 뭐가 돼? 자식이 되죠. 그래서 처와 자식에게 복이 있다. 결국은 이 재성이 있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거고, 이 재성이 사주에 있는데 이 식신이 연이나 월에 있으면 뭐다? 이거는 조상과 부모 자리이기 때문에 부모의 음덕 또는 조상의 음덕이 있고, 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있고, 또는 뭐 유복하게 잘 살고, 그 다음에 일과 시의 식신이 있으면 뭐다? 이거는 일은 뭐죠? 처가 되고, 이게 시는 자식이 되기 때문에 처와 자식에게 복이 있다. 그렇죠? 처와 자식에게 복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다 이해되시죠? 뭐 이해 안 되는 말은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식신은 생황해야 된다. 생황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좋은 길씨는 다 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 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황해야 하니 식신이 좌절되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제일 꺼려하는 게 뭐냐면, 편인이, 우리가 앞에서 도식이라는 걸 나왔었죠. 도식이 뭐예요?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것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식신이 좋은 역할을 하는데 뭐가 온다? 인성이 온다. 특히 편인이 온다. 편인이 오면 뭐예요? 인극식이죠. 자, 인성이 식신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신이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인성이 와가지고 식신을 깨버리는 거. 그러면 식신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밥그릇을 깨버린 거죠. 편인이 와서. 그렇기 때문에 편인이 와서 이 식신을 깨버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식이 되면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고 용모가 바르지 못하고 왜소하며 심성이 급하고 욕심은 많지만 이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밥그릇을 깨버린 그런 형국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컨대 간목이 병화 식신이에요. 자, 간목이 일주고 병화가 뭐죠? 식신이에요. 식신에 임수가 있으면 뭐죠? 이거는 인성이죠. 인수죠. 편인이죠. 편인 임수가 수극화로 극을 하죠. 이 병화를 극을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갔는데 이 수가 이건 화죠. 병화를 극을 해요. 이렇게. 자, 병화는 뭐죠? 식신이죠. 이건 뭐죠? 편인이죠. 그래서 이 병화가 왜 좋은 역할을 하죠? 자, 칠살이가 있어요. 간목하고 병화가 이렇게 칠살이 있는데 칠살이가 있죠. 그런데 병화가 있어서 칠살을 극을 해요. 식신제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임수가 와가지고 이 병화를 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경금이 병화의 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금목으로 일주를 극을 해버려요. 그러면 일주 입장에서는 뭐예요? 극을 당하기 때문에 피곤하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칠살, 경금이 깡패 같은 칠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목이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 병화가 있어서 병화가 요거를 극을 하고 있어서 경금이 감히 간목을 치질 못했어요. 금금목으로. 그런데 이때 편인인 임수가 나타나서 수극화로 불을 꺼버렸어요. 그러면 요게 꺼져버리니까 극을 하지 못하니까 요게 어떻게 돼요? 이제 맘 놓고 간목을 두드러 패는 거죠.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아프고 쓰라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인수가 와서 식신 병화를 깨버린 게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도식이라고 한다. 이야기예요. 식신 모두 생존할 수 없어 경금칠사를 제할 수 없게 되니 간목이 극제를 받고 재성이 물러서니 어찌 궁색하지 않겠는가. 자, 그 다음에 원리부에 이르기를 식신 제사 아래 효신을 만나면 여기 이제 편인이 도식이에요. 효신은 뭐죠? 도식하고 같다. 편인이 와서 식신을 깨버리는 거라고 했죠. 식신 제살인데 요걸 깨버려요. 그러면 살이 어떻게 돼요? 제가 안 되겠죠. 살이 날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비난하지 않으면 여절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행에 이르기를 오행이 휴수되고 폐절할 때나 구제함이 없으면 재화가 가볍고 사주의 소식이 화평하면 복덕이 거듭 일어난다. 만약에 도식을 만나면 재성을 무너뜨려 손실이 많다라고 하였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양일간의 식신이면 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어서 병화가 식신이죠. 양일간의 식신이 정관, 신금과 병신 합을 하죠. 정관과 합을 하고, 자, 양일 때 그래요. 양일간은 식신이 정관과 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또 병화를 한번 해볼까요? 병화에게 있어서 식신은 뭐죠? 화생토죠. 무토죠. 그 다음에 정관은 뭐죠? 개수죠. 그러면 이거 무게합을 하죠. 이렇게 양간은 합을 한다.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어쨌든 양일간의 식신이 정관과 합을 하고, 자, 두 번째 음일간의 식신이 정인과 합을 하면, 자, 을일간은 을목이에요. 자, 식신은 뭐냐면 정화고, 자, 임수는 뭐예요? 정인이에요. 그래서 정임 한목을 하죠. 또 예를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화겠죠. 정화를 예를 들면 정화의 식신은 뭐예요? 화생토니까 기토겠죠. 기토고, 그 다음에 정인은 뭐죠? 정인은 목생화죠.
목인데 정인이니까 음양이 달라야 되죠. 그래서 뭐다? 갑이죠. 그래서 갑기합토 이렇게 합을 하죠. 어쨌든 음일간은 식신이 정인과 합하면 관성과 인성이 밝게 드러나지 못하나, 자, 이 식신과 합을 해버리면 관성과 인성이 밝게 드러나지 못한다. 여기서 자, 관성은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밝게 드러나지 못하죠. 또 인성이 정임이었어요. 없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성과 인성이 합으로 인해서 드러나지 못하고 합거되어서 가버리죠. 못하나 식신이 순수하다면 이 식신이 병화와 정화가 순수하다고 하면 그 사주는 기하고 복록이 있으며 부유하고 장수한다. 그래서 이 정관과 정인이 비록 없어져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 식신이 순수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귀하고 복록이 있고 부유하고 장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식신은 하나만 있어야지 많아서는 안 된다. 식신이 이제 우리에게 그 기신이잖아요. 사기신 중에 하나니까 하나만 있어야지 많아서는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식신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뭘로 바뀐다? 여러 개가 있다. 많다 그러면 뭘로 바뀐다? 상관기지를 발휘해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정관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칠살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자, 상관이 칠살이 제화되면은 정관 역할을 하겠죠. 상관도 마찬가지로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 이게 식신 역할로 다시 돌아가겠죠. 어찌됐든 이 식신 하나만 있어야 좋은 거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안 좋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관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식신은 뭐예요? 아생식이죠. 아생식. 그래서 나의 기운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기가 설기된다. 일주의 기가 설기되기 때문에 그렇다. 경에 이르기를 하나의 목이 거듭 화기를 만나면, 자, 하나의 목이라는 건 뭐죠? 이 목이 거듭 화기를 만나는 건 뭐예요? 식신을 만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병화를 만났다. 두 개를. 그러면 목생화 두 개가 돼버리니까 목의 기운이 심하게 설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기를 이름하여 산기의 문이라 한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쨌든 이 식신은 하나만 있어야지 많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또 뒤에 가면 식신이 두 개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뭐다? 식신은 하나만 있어야지 많아서는 안 된다. 요거를 기억해라. 자, 식신이 여러 개가 있으면 뭐다? 상관기지를 발휘한다. 많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식신이 많은 자는 마땅히 인성으로 행해야 된다. 왜 그러죠? 자, 생식. 내가 생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기운이 빠지죠. 내가 생해줘야 되니까. 그럴 때 인성으로 행하다는 건 뭐예요? 인극식. 자, 인극식이죠. 자, 식을 극도 하지만 뭐예요? 인생아. 나를 생해주기도 해요. 인생아, 인극식. 그래서 이 식이 내 기운을 많이 설계가는 거를 견제도 하고 나를 생해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이 많은 자는 마땅히 인성으로 행해야 하지만, 식신이 적은 자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내 기운을 많이 설계를 안 시키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인성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식신이 약한데 인성이 와서 아예 싹을 뽑아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식신은 뭐다? 길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량격이기 때문에 이 인성이 와서 식신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효신탈식이다. 자, 효신은 뭐예요? 결국은 인성이에요. 특히 편인 인성이 뭐다? 식신을 빼앗아 버릴 탈인 거죠. 그래서 식신 탈식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식신이 많을 때는 인성이 와서 식신이 내 기운을 설계시키니까 식신을 좀 제어도 해주고 나의 기운도 좀 생해주고 보충해주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식신이 약한데 인성이 들어오면 식신을 아예 깨버리기 때문에 밥그릇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안 좋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효신 탈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므로 식신은 노광이 서로 돕는 것을 기뻐하니 원령의 걸록이 가장 좋고 걸록이 좋고 시의 의록이 그러다. 자, 가장 좋은 건 뭐다? 식신은 뭐 된다? 기본적으로 노광해야 된다. 그렇죠? 노광이 뭐죠? 녹은 비견이고 왕은 겁재였죠. 그래서 이 일간과 관련해서 지지에 녹은 뭐다? 비견이고 왕은 우리가 이제 그 뭐죠? 12운성에서 왕은 뭐예요? 겁재죠. 그러니까 같은 오행인 거예요. 서로. 어쨌든 이것은 같은 오행이다. 그래서 굉장히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원령의 걸록이 가장 좋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월지가 가장 우리가 격국을 정할 때 월지 갖고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령의 걸록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시의 걸록이 그 다음이다. 말년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말년. 시는 말년이고 연은 뭐예요? 연은 천년운이겠죠. 다시 귀인을 만나고 식신 생황의 운으로 행하면 크게 발복하지만 일간이 쇠약하다. 이게 병이에요. 항상 일간이 쇠약하면 다 병이에요. 일간이 쇠약한데 효신이 왕성하면 뭐예요? 효신이 왕성하다는 것은 밥그릇을 나에게서 식신이 기운이 나가는데 여기 뭐가 있다? 식신을 깨버리는 인성이 있다 그 말이죠. 효신이 왕성하면 사주 중에 비록 재성을 보아도 불리하다. 왜 재성이 봐도 불리할까요? 재성이 이 인성을 그가면 식신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불리하다고 할까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사주 중에 비록 재성을 보아도 불리하다. 그러나 재성이 너무 많아도 좋지 않다. 재성이 많으면 막지 못하고 일개 부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재성이 지나치게 와가지고 요 인생을 깨버리는 것도 안 좋죠. 어차피 재성이 오면은 내가 또 재성도 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기도 설기돼요. 또 식신도 식생제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식신도 설기되고 그리고 재성이 왕하면 인성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통제도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됐다. 뭐다 우리가 사주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죠? 균형. 그 다음에 식신이 거듭 나타나. 자, 식신이 거듭 나타나는 뭐라고 했죠? 상관이라고 했어요. 상관의 기질을 발휘한다. 그래서 상관으로 변하면 자식이 적거나 있어도 보잘것이었거나 완고한 성품을 지닌다. 자, 상관은 뭐예요? 관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지 않다는 얘기고 또한 상관이 임묘하면 자식의 수명이 길지 못하다. 자, 공망을 크게 끓이는데 다시 관살이 투출하면 태의, 무속인, 술수가 이런 사람이 되나 봐요. 공망을 끓여야 하는데 관살이 투출하면 태의, 무속인, 술수가 이런 사람이 된다. 이건 한번 나중에 사주를 보면은 알겠지만 뭐 되게 이런 분야로 이제 이름을 떼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만약 식신이 극제되고 공망을 만나면 귀하지 못하다. 식신이 극제된다는 것은 안 좋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공망을 만나면 역시 안 좋겠죠. 그래서 귀하지 못하다. 게다가 식신이 사절되는 운으로 행하거나 효신으로 행하면 먹는 일에 재앙이 일어나 번위는 이제 날번자 위장이자에서 구역질을 하나 봐요. 구역질하고 토하는 그런 병인가 봐요. 번위. 그 다음에 열식 목멜역자하고 밥식자 식도에 생기는 병인가 봐요. 이러한 것에 걸리거나 의식의 결핍으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다라고 해서 있어요. 여기 아마 반위라고 아마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허준 동의보감 보면 그 반위가 나오죠. 반위가 위암인 그걸로 나왔었죠. 근데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번위예요. 번위. 위장위자니까 반위는 위장이 생긴 암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허준 드라마에서 반이란 말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번위는 구역질하고 토하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중자. 이 호중자라는 이분의 그 식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 자 식신이 도식이 되면 아까 뭐죠 밥그릇이 엎어져 버리면 편인에 의해서 식신이 깨지는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먹고 마시는 일이 급급하고 밥그릇이 깨버리셨으니까 그렇죠. 식신과 도식이 함께 있으면 마음과 모유가 부족하다. 밥 엎어버리면은 먹고 살기 힘든 거죠.
식신이 많으면 먹는 것이 사치스럽고 식신이 부족하면 먹는 것이 검소하다. 명예의 도식을 범하면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는 일이 많고 충첩되면 중첩인가요? 충첩이란 말보다는 중첩이 맞겠죠? 충이나 형은 말이 되겠지만 첩이란 말이 온 거니까 중첩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신이 중첩이 되면 어린 시절에는 모유가 부족하고 늙어서는 음식이 부족하다고 한다. 식신은 반듯하면서 많으면 부귀하지만 식신과 다투면서 적으면 빈천하다. 왜냐하면 식신이 먹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한 생시천간이 연천간의 식신을 도식하면 이거는 병탄, 아우를 병자 삼킬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병탄이라 하는데 주로 자식을 극하며 일과 시가 모두 식신이면 머리에 흉터가 있고 어머니를 극하며 죽은 뒤에도 자식이 없이 장례를 치른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과연 이런 일이 있을지 궁금해요. 자, 한번 좀 시간을 갖고 해볼게요. 자, 연, 월, 일, 시 이렇게 있어요. 연월, 일, 시가 있는데 생시, 천간이, 자, 이게 천간이죠. 생시, 시의 천간이 연, 천간의 식신을 도식하면 극을 한다는 거죠. 도식하면 이것은 병찬, 아우를 병자 삼킬단이에요. 하는데 주로 자식을 극하며 일과 요 시가 전부 식신이면 머리에 흉터가 있고 어머니를 극하며 죽은 뒤에도 자식이 없이 장례를 치른다. 근데 일과 시가 식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일주는 식신이 아니고 자기인데 얘가 뭐가 좀 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일과 시가 모두 식신이면 머리에 흉터가 있고 어머니를 극하며 죽은 뒤에도 자식이 없이 장례를 치른다. 만약 거듭 병탄이 일어나면 가령 한번 이걸 볼까요? 자, 가령 간목생이 임수를 보고 월이나 시의 경금을 만나면, 자, 얘가 경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나 여기에 경금이 있다. 월이나 시의 경금을 만나면 주로 비난하거나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간압으로 이를 해소하면 완화될 수 있다. 월이나 시의 경금을 만나면 아니죠.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가야 되겠죠. 금생수, 수생목. 어쨌든 월이나 시의 경금을 만나면 주로 비난하거나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요거는 나중에 검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이거는 좀 난해합니다. 자, 상신부에 보면 식신격은 음식을 잘하고 신체가 풍부하며 노래를 좋아한다. 자, 식신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재주가 있고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 음식도 잘한다. 그 다음에 발표력도 좋다. 자기 알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내기도 한다. 재주가 있다. 뭐 연구 직종에 좋다. 뭐 여러 가지 식신의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의 끼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노는 것도 화끈하게 잘 노죠. 그래서 노래도 좋아하고 잘 먹다 보니까 신체도 풍부하고 음식도 잘하고 뭐 다 이해되죠? 자, 월령이 식신이면 신체가 건강하고 음식을 잘하며 자태가 풍부하다. 비슷한 얘기고요. 사주의 길성이 서로 도우면 재물이 축적되고 명성을 날린다. 자, 이거는 길성이 계속 도우면, 자, 식생재, 재생관 이렇게 가잖아요. 식신이 풍부하면 재를 모으기 쉽고 재가 모아지면 사회적인 관 또는 명예가 얻어지기 쉽다 그 말이죠. 명성을 날린다. 식신 왕처에 겁재가 많고 다시 편인을 만나 식신이 극제되면 여절하지 않으면 문정 거시간다. 유미부는 식신이 왕성하면 장수한다. 잘 먹으니까 오래 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정도로 식신의 특징은 일반적인 특징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장남설 보겠습니다. 장남설. 자, 장남설 보면 자, 식신격에 식신이 두세 개 있으면 상관으로 변함으로 상관격으로 보아야 된다. 자, 식신이 두세 개가 있으면 보다 많이 있으면 이건보다 식신이 많으면 상관의 기질을 발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으로 변함으로 상관격으로 봐야 된다.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자, 만약에 하나의 식신이 재성을 생하면 식신 생재격이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식아생식 식생재 뭐 큰 문제 없고요. 일대 일간이 왕성하고 식신이 재성을 생조하면 가장 끓이는 것은 편인 효신이 와서 이 식신을 극하는 거다. 이렇게 가면 좋죠. 아생식 식생재 가면은 내 재물도 늘어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와서 인성이 와서 깨버려요. 인극식으로 이걸 깨버려요. 그러면은 내 재주를 나타내는 식신을 못하고 그리고 내 재주를 나타내서 돈도 못 모으죠. 그러니까 요거를 깨버리는 게 오면 좋다 안 좋다? 당연히 안 좋겠죠. 인성이 와서 요거를 극하는 게 오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신이 재성을 생조하면 가장 끓이는 것은 편인, 효신이 식신을 극하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도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도식. 만약 식신이 많으면 이 식신이 많으면 인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인성이 와서 나를 극을 하려고 해도 얘가 힘이 세요. 식신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인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진상관격으로 논하여 인성을 취용하여 용신으로 삼는다. 이때는 이제 용신으로 삼다는 것은 인성으로 나를 생겨주게끔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여요. 어쨌든 이게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식신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내 기운이 상대적으로 많이 설계되죠. 그럴 경우는 인성이 와서 이 식신을 극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생겨주는 구조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상관격으로 논하여 인성을 취하여 용신을 삼는다. 즉 일주를 돕는 걸로 삼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하나의 식신이 약한데 그럼 안 되겠죠. 식신이 강해야 돼요. 약한데 사주 중에 관살이 있으면 이 식신이 약해요. 약해. 근데 관살 또 이런 거는 극을 하죠. 근데 이게 약하고 이게 강하면 누를 수 있겠어요? 못 누르겠죠. 그래서 관살이 있으면 본래 식신으로 칠살을 제어해야 하나 효신에 극제되었어. 이 식신이 어떻게 된다? 극을 당해요. 뭐에 의해서? 인성에 의해서. 효신에 의해서 극을 극제되어 칠살을 제어하지 못하면 칠살이 어떻게 된다? 일간을 극을 하겠죠. 나를 극을 하겠죠. 일간을 극제하여 여절하거나 비난하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일간이 나예요. 일간이 나. 그런데 식신이 약해요. 이게 약합니다. 근데 사주 중에 관살이 있어요. 자, 이 경금이 있어요. 칠살이. 자, 살입니다. 그러면 나를 극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죠. 그런데 마침 그때 식신이 있어요. 이게 식신. 나에게 식신이 있어요. 식신이 화극금으로 극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경금이 나를 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때 이 식신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성이 수생목은 뭐죠? 임수는 나한테 편인이에요. 편인. 즉 편인은 뭐다? 효신. 올빼미. 그래서 이 효신에 의해서 수국화로 요거를 극을 해버려요. 이 식신을 역할을 깨버려요. 이 임수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병화가 경금을 극을 못하니까 경화가 더 길이길이 날뛰어서 어떻게 된다? 나를 와서 더 짓밟는다. 이렇게 보면 더 극제되죠. 그래서 칠살을 제어하지 못하면 칠살이 일간을 극제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니까 나한테 맨날 와서 스트레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죽겠죠. 그러한 논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는 이해하는 학문이다.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